안녕하세요, 가우디 선생님입니다. 오늘 가우디는 자신의 노트에서 장식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대상이 아름답기 위해서 가져야만 하는 제1의 가치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 이는 잡다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제각기 해결된 문제를 선별하고 이렇게 골라서 이거 해결했어, 이거 해결했어, 이거 해결했어. 야, 그럼 이거 합치면 되겠구나 하고 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가진 물질적인 조건 하나, 용도 둘, 그리고 그 성격 이 세 가지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물질적인 조건, 용도, 그리고 성격에 부합하는 통일성을 갖춘 해법에 이르기 위한 것이다. 통일성이 갖춘 해법은 스페인어로는 una solución de unidad. 그런데 영어로 말하면 이게 unity예요, unity. 이것 해결하고, 이것 해결하고, 이것 해결하고, 이것 해결하고, 야! 이런 해결책들을 그냥 가지고 와서 선별해서 재편, 이렇게 만드는 것은 실은 건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건축이라는 것은 통일성을 갖춘 해법에 이르기 위함이에요. 자, 그것을 위해서 장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는 훌륭한 해법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상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취하는 것으로서 대상의 용도, 성격, 물리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부터 해결된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용도. 용도는 사물을 창조하는 동의입니다. 그렇겠죠. 뭔가를 만들 때는 그 용도가, 사용처가 있으니까 만들지 않겠어요? 그죠? 두 번째, 성격. 성격은 도덕, 미학적 상황에 관한 정의이다. 도덕, 미학적.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은 아니고 그 주인의 사회적 지위나 미학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성격, el carácter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물리적 조건, physical condition. 물리적인 조건은 재료의 내구성과 보존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구성과 보존에 관한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오늘날 철근 콘크리트로 건물을 만든다. 그러면 건축가들은 제일 먼저 뭘 생각할까요? 이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이 콘크리트라면 몇 미터쯤 될까? 어느 게 이 재료라는 것에 맞는 합리적인 질수일까? 8미터쯤 가면 기둥이 두 개는 어떻게 될까? 이런 기본적인 조건은 재료의 내구성, 그리고 보전이란 이런 거예요. 건축 요소 중에 상당한 요소는 실은 건축물 자체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데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한옥에 한옥에만 처마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축물에 다 처마라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비라는 것으로부터 이 건물을 보호해야지 되는 건 기본적인 이 건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구배를 두든지 빗물 바지를 두든지 홈통을 두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물리적인 조건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물리적인 다 해결했지만 전혀 아름다운 건물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 건물을 누가 사용할지, 어떤 성격으로 사용되는지, 성격은 뒤에서도 설명이 계속 나올 거니까 성격, 종교적인 성격인지 시민적인 성격인지 군사적인 성격인지 그 성격에 맞아야지 되겠죠. 또 그리고 그 건물의 용도, 쓸모에 있어서도 어떤 형태가 주장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까 앞서 단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제각기 해결된, 어떤 데서 물리적인 조건이 완벽하게 해결되는데 미학적인 조건은 사용처가 요구한 서로 다른 것들을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들이 서로 다른 것들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통일성을 이룬 해법을 이룰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스 반데로에가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을 만들 때 처음에 계획안에는 기둥이 없었잖아요. 평면도에. 사실은 어떻게 하면 기둥이 없었으면 좋을까, 없는 것처럼 보일까를 고민했겠죠.
하지만 그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재료적인 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조건은 그 기둥을 요구했을 겁니다. 몇 미터 간격으로 되어 있는 기둥들요. 그 기둥을 크롬 도금한 반짝이는 은색 면으로 둘러싸고 그것을 안으로 오목한 십자형 기둥으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은 실은 가우디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이 모두는 가장 넓은 의미로서의 장식, 라 오르나멘타션, 장식이라는 것을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장식, 여기 화장하듯이 뭔가를 예쁘게 꾸미는 것만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우디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이 가장 넓은 의미의 장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재편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형태, 예를 들면 이 기둥의 지름, 45cm, 50cm 각의 콘크리트 기둥을 만들어야겠다. 이것은 기술적인 형태예요. 미학적인 형태가 아니죠. 미학적인 형태와 그것들 간에 막 이렇게 다 조합해서 하나의 통일성을 갖춘 해법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장식이라는 것이 이런 세 가지, 적어도 세 가지, 가우디가 말한 용도, 용도, 성격, 물리적인 조건, 이 세 가지 간에 대입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하나의 장식, 이 가장 넓은 의미의 장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우디는. 그런 사실상 가우디가 말하는 이 장식이라는 것은 건축이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일성을 이룬 해법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하나의 실체로 이렇게 재편해내야 되거든요. 그 앞에서 그렇지 못한 건축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지 못한 상황을 제각기 해결된 문제들을 선별하고 재편하는 것은 잡다한 결과, un resultado heterogéneo. heterogeneo면 뭔지 알죠? 잡종. 기술적인 문제 해결했어. 그럼 여기는 이 기둥은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 성격에 맞게 이걸 해결했어. 여기다는 카페트를 두면 되겠어. 여기 이 용처에 맞춰서 여기서는 뭘 해결하면, 이 하나, 둘, 셋, 따로 해결된 이런 결과물을 이렇게 그대로 뭉쳐놔서 셀렉션한 거죠. 선별이라는 건 셀렉션이. 이거 좋구나. 이 해결책 갖다 써야지. 피터 줌터는 이렇게 했구나. 피터 줌터 이 해결책 갖다 써야지. 알도로시가 하는 해결책 이거 좋았어. 이거 여기다 써야지.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면 이것은 하나의 잡종스러운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상이 가장 아름답기 위해서는 통일성을 갖춘 해법을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서로 다른 것을 주장하는 이 형태들 간의 장식, 라 오르나멘타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들을 서로 조율하고 재편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뒤에서는 성격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한 단락만 더 보도록 하죠. 성격에 관해 연구해보자. 공적인 것으로는 종교적, 시민적, 군사적인 것이 있고 사적인 것으로는 가족, 즉 그들의 필요와 편의를 제공하고 그 가문의 인물의 재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다. 다 그대로 이해되시죠? 종교적인 것은 종교시설을 말하는 것, 시민적이라는 것은 civico, 이걸 영어의 시빌에 해당하는 걸 번역한 건데요. 예를 들면 시청, 구청, 의회, 왕국은 아니겠구나. 의회, 이런 건물들은 civic, 그러니까 도시적인 시설물이죠. 시민적인 것이라고 번역을 했고, 군사적인 것, 우람하고 우락부락하고 굉장히 근엄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종교적인 성격은 물론 그 종교에 연관되어 있겠고요. 사적인 것은 사적인 이 뒤의 내용은 실은 가우디가 종교적인 성격에 대해서 4페이지나 쭉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장식이라는 것은 그냥 예쁘게 보이고 싶다 이런 정도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식이라는 것은
그 건축물을 이루는데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용도의 문제, 성격의 문제, 그리고 물리적인 조건이 주장하고 있는 바를 하나로 재편하는 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기술적인 형태, 미학적인 형태, 그리고 그 용도에서 주장하는 이런 형태들이 통일성을 갖추고 완성될 수 있거든요. 네. 좀 어려운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